네, 수도권의 장사시설, 특히나 화장장 부족 문제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일국 기자. 예, 안녕하세요. 네. 과거에는 생각해보면 개인이 좋은 묘자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좀 애를 써야 했다면 이제는 이제 화장 문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예, 수도권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공공이 이제 화장장을 확충하는 것이 좀 시급한 현안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입지 결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여러 문제들이 좀 있을 텐데요. 예.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린 뉴스를 보면 화성의 한백산 추모공원이 좀 성공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돈 문제입니다. 돈이요? 예, 그렇습니다. 네. 화성시가 이번에 한백산 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내놓은 주민지원금으로 내건 돈이 390억 원, 거의 4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이거든요. 네.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평택하고 비교하면 평택이 한 100억 정도 지금 내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4배 가까운 많은 액수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금액이 크다 보니까 주민들을 설득하기가 더 용이하고 그다음에 또 유치하겠다고 나오는 지역들도 마을들도 많아지는 그래서 사업을 좀 더 용이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지원금을 한없이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또 쉽지는 않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사업이 자꾸 무산되고 있는 현재 이천과 화성 사례를 좀 비교해 보면 조금 해법이 나올 수 있는데요. 네. 이천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고 우리가 유치하겠다는 동네가 나오긴 했으나 그 마을에 바로 인접해 있는 주변 지역 마을들이 혜택은 받지 못하는데 우리도 뭔가 손해는 보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이 인근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무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화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었냐면 화장장을 유치한 숲곡리 이외에도 숲곡리가 있는 그 매송면 일대에 주변 마을에도 지원금을 나눠줬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민들을 설득하기 좋았다. 그래서 지원금을 어디까지 줄 것이냐 하는 그 범위도 좀 슬기롭게 좀 해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결국 돈 문제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이외에 6개의 지방정부가 함께 모여서 사업을 분담했기 때문에 좀 큰 돈을 모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은 직접 유치가 되는 그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지자체들과의 마을 주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직접적인 지원금이 부족하다고 하면은 다른 방법이 또 논의가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면 주민들에게 장례시설에 대한 사업권을 줘서 그 이득이 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으면 그렇습니다. 찬성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주민지원금과 함께 지금 지자체들이 내걸고 있는 조건들인데요. 네. 대체로 이제 화장시설, 화장을 하는 그 시설 자체는 공사가 유지, 보수,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 있죠. 뭐 장례식장이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유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사업권을 주고 그 주민들이 뭐 주식회사를 만들거나 단체를 만들어서 그 사업을 영위하고 나오는 수익금을 배당 형태로 주민들이 나눠 갖는 이런 사업 형태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이것도 사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주민들이 만든 회사라든가 단체 안에서 분란이 생긴다든가 금전사고가 생긴다든가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는 사례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예, 그런 사례들이 이미 뭐 경기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의 그 연화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용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금전 사고가 있었고 뭐 검찰 수사를 받고 사법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사업권이 다시 공사로 반납되는 이런 과정을 거쳤고요. 이런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업을 자발적으로 좀 투명하게 사업체를 운영해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거나 내부에서 분란이 생기거나 하면은 복잡한 법률 관계로 갑니다. 소송으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주민들이 이사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주주의 지위가 어떻게 되냐 이런 복잡한 법률 관계가 생기기 때문에 영속적으로 이런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는 좀 의문이다라는 의견들도 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업권 주면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좋겠다 싶었는데 또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있었네요. 운영하는 게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 장사시설, 장례시설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야 되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그렇습니다. 좀 기피시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장례라는 것이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것이 살면서 몇 번 오질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장례 당시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은 일이긴 하지만 장례가 끝나고 나면 사실 남의 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인식을 전환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계 같은 데서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장사시설을 아예 지을 때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처럼 아주 좀 이쁘게 디자인이라도 좀 잘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 시설을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과 좀 접목해서 좀 활용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인식을 좀 자연스럽게 바꿔나가는 게 좋겠다. 뭐 건설비나 이런 것은 좀 많이 들겠지만 결국에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좀 도입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